우리나라에서 투표를 못하는 거는 싸늘한 시체밖에 없어. 여론조사하는 전화도 많이 날라와요. 기호 몇 번 누굽니다. 하면서 갑자기 소리 지르고 시작해. 무조건 뭐 몇 번이야. 막 이러면서 전화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안녕하십니까. 우리같이 어른 되자의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남자 이성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촬영하는 게 2월인데요 2개월 뒤인 4월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바로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님 팬입니다. 선거 전 알아야 될 것이죠. 사실 이 선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스크립트를 쓸 때 뭐를 알려드려야 될까? 왜냐면 우리같이 어른 되자 컨텐츠의 제일 중요한 맹점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이 이거를 왜 몰라 싶은 것들을 찝어주는 게 이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20대 후반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좀 여러 번 해봤어요. 제가 군대에서도 해보고 사회에서도 해보고 뭘 알려드릴까 하다 그냥 다 알려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잠깐만. 미친놈들 아니야. 아니 거기까지 간다고? 저는 정치의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던가 어떤 정치색을 띈다던가 없습니다. 무색이에요 무색. 전 그레이입니다. 그레이. 찐판이 초록색이네. 초록색은 봐주세요. 그래서 오늘 의상도 그레이 색깔로 맞춰갔습니다. 아무 색도 아니다. 흰색도 검정색도 아닌 그레이. 선거라는 말은요 우리가 뉴스에서나 뭐 수업 중이나 우리가 많이 보죠. 해본 적은 또 없어요. 막상 실제로 해보려니까 가슴이 뜁니다. 와 나도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나도 국가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한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구나 라는 건 당신은 곧 군대를 가야 된다는 소리겠죠. 칭찬. 간단한 용어 정리 먼저. 2개월 뒤인 국회의원 선거 우리 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총선으로 부릅니다. 우리가 뭐 시장을 뽑는다던가 군의장을 뽑는다던가 교육감을 뽑는다던가 지방직에서 주요 어떤 인사를 뽑을 때는 또 어떤 선거를 합니까? 지방선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나라의 어떤 그 대표를 뽑을 때 대통령 선거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대선이죠. 지방선거 뭐 따로 부른 말이 있나요? 뭐 지선 뭐 이런 게 있나? 나도 못 들어봐가지고. 지방선거 딱히 그런 말 없죠. 직접 선거로 국회의원, 뭐 지방직, 대통령을 딱 뽑아놨어. 근데 영영 해먹어. 그럼 무슨 부작용이 있냐? 당연히 독재 위험이 있습니다. 당이라는 것이 있고 서로 견제를 하고 끊임없이 이 자리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민주주의의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하면 또 뭐 나 이거 왜 이렇게 무섭냐? 내가 방금 한 멘트도 이상할 건 없는데 갑자기 긴장이 확 되네. 그렇기 때문에 영영 할 수가 없고 임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 기간이 지나면 넌 내려와야 된다라는 임기가 있는데요. 이제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는요 4년마다 한 번씩 하고요.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우리가 법안을 발의하면 국회의원들이 찬반 투표를 합니다. 근데 찬반 투표는 일정 이상 투표수가 올라가면은 그 법안이 이제 승인이 되는 거거든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총 100석이라고 하면은 이 100석을 당별로 깔끔하게 뭔가 잘 나눠서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이 의석수의 많은 비중을 특정 당이 차지를 하게 되면은 법안 발의가 쉽겠죠? 이 발언도 되게 조심스럽다. 근데 이거 당연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 국회의원을 왜 뽑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책을 결정하는 건데 그 정책을 결정할 때 왜 여러 당을 이렇게 출제한 사람들 골고루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가 좀 말이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를 뽑을 때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나 포함해서 애들이 무리가 10명이 있어. 8명이랑 친해. 나 포함해서 9명이야. 야 우리 뭐 먹을래? 오늘 떡볶이 먹자. 좋은 사람 손. 내 친한 친구들이 다 손 들어줘. 그럼 바로 떡볶이 먹으러 가겠죠? 그러면은 견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 당의 비중이 너무 많아버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하면서 진행을. 자 보통 선거가 다가오면 이렇게 세 가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오늘 때마침 문자가 날라오더라고. 인천 서구 쪽 선거운동 후보자가 왔는데 좀 안 사는데 왜 나한테 보냈지? 이렇게 선거 관련 연락이 많이 옵니다. 여론조사하는 전화도 많이 날라와요. 문자까지는 괜찮거든요. 내가 보고 씹어버리면 돼. 근데 전화가 오면은 개빡칩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를 빼줘야 되는 일들이 많고 여론조사 전화, 선거 홍보하는 전화 딱 전화 받아. 기호 몇 번 누굽니다. 하면서 갑자기 소리 지르고 시작해. 빠빠빠빠빠빠. 무조건 뭐 몇 번이야. 막 이러면서 전화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그런 전화가 존내 많이 오고요. 문자도 많이 날라옵니다. 두 번째로는 현수막, 공보물, 뭐 트럭.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트럭 위에 스피커 달려있는. 동네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기호 몇 번. 난쟁이입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 많이 붙고 시위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끄럽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현수막을 훼손한다던가 공보물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포스터 이런 거 막 찢어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 철관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화난다는 이유로 현수막, 공보물 뭐 붙어있는 거 훼손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전입신고한 주소로 뭐가 날라오냐? 우편물이 하나 날라옵니다. 이 우편물에 뭐가 있냐면요, 이제 후보들 누구 나온지 탁, 그리고 그 후보들이 직접 디자인한 공보물들 탁, 그리고 뭐가 날라오냐? 투표 안내 서류가 같이 날라와요. 거기 뭐가 있냐면은 내 투표소를 알려줘요. 투표 시간, 선거 인명부 등재 번호 뭐 이런 게 적혀옵니다. 그러면 그걸 봤어. 아, 언제 투표해야 되는지 날짜가 나왔고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그럼 가야겠지. 투표 전에 뭘 들고 가야 될까요? 첫 번째, 신분증. 그리고 이쁘게 메이크업도 하고 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투표 그거 하고 또 인스타 인증 올릴 거잖아. 만약에 내가 투표날 예를 들어서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선거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빨간 날 법정 공휴일로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들이 쉬는 경우가 있는데 파트타임으로 한다던가 스케줄 근무를 하신 분들께서는 회사 바이 회사고 본인이 근무한 직종 바이 직장이야. 그럼 저는 투표 못 하나요? 아니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사전 투표라는 게 있어요. 이 사전 투표가 뭐 출구 여론조사처럼 미리 그냥 투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는 걸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전에 투표할 수 있는 기간을 잠시 열어놓는 겁니다. 리허설의 개념이 아니라 그때 참여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따로 시간을 또 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투표를 못했다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사전 투표 날 이틀인가 줘요. 총 3일 줬다고. 사전투표소라던가 내 투표소를 못 찾는 경우, 까먹은 경우가 있어. 우편물로 날랐는데 안내 우편물을 모르고 분실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기로 했어요. 자, 투표소에 딱 도착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분증 딱 드려. 민증검사 한번 하고 사이패스 이렇게 한번 싹 돌리고 엄지 찍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투표용지를 줍니다. 투표용지에는 사인이 적혀 있어요. 선거위원회 줄을 서서 기다려. 기표소라는 게 있거든요. 쉽게 말해가지고 어디 천막을 쳐놔요. 조그만하게 투표도장 찍으라고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야. 2번 기표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놈을 찍어볼까. 딱 찍어. 뭐 중복 투표 안 되고 선 걸쳐서 찍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무효표 됩니다. 물론 기권표도 있어요. 뽑을 사람이 없냐면 기권표 날려주시면 됩니다. 2번 접어요. 저는 2번 접으라고 들었었는데 이게 또 달라요. 아마 선거 안내원분이 몇 번 접으라고 말씀을 주실 거예요. 2번 딱딱 접고 나와가지고 넣습니다. 그러면 투표 끝. 쉬는 날이잖아. 쉬세요.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죠. 여러분들 투표를 할 때요, 찍었죠. 손등에다가도 미리 한번, 왜냐면 인스타 올릴 때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 맞지? 그렇다고 해서 인스타 또 인증샷 찍겠다고 그 투표소 안에서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엄지척 뿌이 안 됐었거든요. 19대 대선부터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안 하려고요. 혹시 몰라가지고 불안해서. 이 선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굴 뽑았는지 아무도 모르게 할 것. 그게 부모님일지라도. 그래서 보통 선거날이 이제 쉬는 거는 이제 기업마다 다 다르지만 빨간 날이기 때문에 대부분 쉴 겁니다. 근데 사전 투표 날에도 일이 사장님이 출근을 하래. 투표할 수 있는 날이 없어.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장님이 따질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공주는 이를 보장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투표 시간이 제가 아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소를 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현님 5시 50분에 도착했는데 앞에 사람이 많이 밀려가지고 기다리다가 6시가 넘었어요. 그럼 투표를 못하나요? 아니요. 그것도 기다려줍니다. 번호표를 줘요. 선거 안내원분이. 6시 안으로만 도착을 하면 돼요. 6시 이후에만 도착 안 하면 돼요. 아시겠죠? 사전투표는 주소지 아닌 곳에서 사전투표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된대요. 사전투표는 주소지 않은 곳에서 사전투표가 된대. 오, 쩐다.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내가 배웠네 또. 이 컨텐츠의 가장 큰 취지죠. 우리 같이 어른되자예요. 너네 어른되자가 아니라 나도 잘 몰라서 우리 같이 어른되자는 뜻이. 초딩 때 그 엄마 투표랑 어머니랑 같이 들어갔었죠. 그게 제가 알기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기준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안 들고 왔거든요. 미취학 아동은 안 되고 몇 세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편집자님이 찾아서 넣어주세요. 편집자님도 같이 어른되자.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복지 어디에 전화를 하면은 차도 와요.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우편으로 날라와요. 그거 이제 적어가지고 다시 우편물에 봉인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음. 군인도 투표 가능합니다. 투표가 안 되는 사람은 없어. 감염병 같은 걸로 격리되어 있어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투표소 현장을 못 가는 경우에도 우편물로 이제 투표 받아가지고 적고 선거관리위원한테 이제 수거해 가면은 그런 방식으로 투표가 돼요. 투표를 못하는 일은 없어. 우리나라에서 투표를 못하는 거는 싸늘한 시체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너무 뽑을 사람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진작에 투표는 해야죠. 야, 앞으로 4년 동안 5년 동안 우리 대신 법을 어떻게 제정할 거고 복지를 어떻게 만들 거고 나 중요한 나라 관리직을 뽑는데 그걸 투표를 안 해요? 투표가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투표를 하라고 강조를 많이 하니까. 투표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권리예요. 그래서 의무와 다르게 행하지 않아요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강제성이 없다는 거는 우리 권리란 소리예요. 숙제가 아니야. 또 이거 해야 되잖아. 귀찮아하면 안 돼. 뽑을 사람이 없어서 안 뽑았습니다. 그럼 무효표라도 던지고 나오세요. 화가 나면 화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나 지금 화났다는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 투표도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혹시나 제가 부족한 부분, 정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같이 어른 되자예요. 저도 어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배우고 우리 회원님들도 저한테 배우고 서로 알려줘서 우리 같이 어른 돼보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가감없는 댓글로 이제 정보 추가, 내용 수정 뭐 이런 것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 알아봤고요. 우리 같이 어른 되자의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남자 이성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